그래서 오늘은 수목장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제 많이 인허가 부분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네. 아,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진으로 보면 이게 20인지 이게 30인지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조금 더 크게 해도 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해도 자로 안 재면 공무원이 모르니까 그건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하셔라. 네. 그렇죠. 저희 뭐 거의 뭐 전문가 아닙니까? 네, 학습 효과가 아주 좋아요. 자, 바른 장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오늘도 김태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예. 수목장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했었어요. 예. 수목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고려해 예. 보셔라라는 걸 했는데 그거를 보시고 그래도 우리는 수목장을 해야 되겠다 예. 라고 결정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절차와 금액이나 혹은 선택사항들, 고려사항들을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목장 총정리 시간입니다. 전제로 할 건 수목장을 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연묘지의 수목장을 분양받은 분들이 아니라 분양받으려는 분들이 아니라 어느 땅이 있고 그렇죠. 그 땅에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분. 예. 그래서 한번 전제로 만약에 제가 막 40, 50대가 됐고 저희 뭐 아버지께서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수목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내가 그럼 수목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목장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전혀 제로인 사람이 무엇부터 고민해야 하는지 한번 차례대로 밟아가면서 오시는 분들이 잘 정보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내가 수목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라고 하면 아예 제로잖아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수목장을 이제 제 땅이나 아니면 친척의 땅이나 아니면 지인의 땅에다가 허락을 받고 내 땅이 아닌데도 돼요? 예를 들어서 PD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수목장을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땅을 찾는데 땅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산이 있어서 땅에다가 좀 할아버지 할머니를 수목장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승낙을 하면 남의 땅에도 이게 제가 거구나. 토지주가 승낙을 하는 경우에 되는 거죠. 그 토지주가 허락을 한 땅에서 개인 또는 가족으로 하는 전제로 오늘은 두 가지로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이랑 가족 두 가지예요. 개인이 했을 때는 10평 이내. 그다음에 가족이 했을 때는 범위가 30평 이내에 우리가 수목장 또는 자연장, 그러니까 넓게 봐서는 자연장이라고 하죠. 조성을 할 수 있는 허가 자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중인데 문중은 2,000평방미터 즉 610평 이내예요. 근데 가족과 문중이 틀린 건 이 법인이 설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문중 법인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주희 씨 무슨 공파 그 문중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면적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 법인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문중이 법인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하면 개인이랑 가족이라는 그런 호칭 때문에 오해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분을 모시더라도 평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으로 하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10평 이내. 10평 이내. 가족은 100제곱미터고 30평 이내. 그렇죠.를 할 때 그게 그럼 예를 들면 개인인데 두 분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평수가 작은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해서 한 분이면 넓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규모가 10평 이내냐 30평 이내냐에 따라서 가족으로 할 건지 개인으로 할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걸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제일 낫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이제 많이 인허가 부분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고민이 제일 많이 될 텐데 여기서 가족으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실 거는 내가 법적으로 공부상에 묘로 등록을 해서 어느 누가 민원을 넣거나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묘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 땅을. 근데 내 땅을 묘로 바꿀 때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땅이 예를 들어서 1번지에 1,000평인데
향후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갖다가 수목장을 했는데 정 가운데 제일 그 중앙 중심에다가 모셨는데 땅을 팔아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네.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수목장을 없애든지 이런 걸 그렇죠. 해야 되니까 이 활용 가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걸 예측을 해서 수목장을 어디다가 조성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걸 고민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자연장 수목장은요 이렇게 한번 모시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하면 또 다른 데로 이장하는 거는 고려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결론적인 얘기긴 한데 네. 그 10평 이내로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업체와 관계없이 그냥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여러분들 그 뭐 그냥 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고인을 모시고 그 위에 표비석이라든지 자연석으로 이제 그냥 고인의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 어떠한 그 표식을 좀 하신다 하시면은 굳이 뭐 업체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친척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경험이 있거나 묘지 쪽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집 앞에 꽃밭 좀 가꾸듯이 예, 그 예. 정도로 할 수 있는데 30평 이내로 가면 예.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장비도 투입돼야 되니까 예, 그때부터는 조금 전문가랑 상의. 왜냐면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그 공무원이나 시군구에 예. 제가 방문해야 돼 지금 예, 그것도 예. 여러 군데 있는 것 같고 예. 복잡한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는 약간 업체 도움을 받는 게 그러니까 낫습니다. 가족으로 하신다 그래가지고 30평 정도 내에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허가를 받으신다면요. 그 시군구 앞에 가시면은 측량 사무실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한 두세 군데 업체를 갖다가 상담을 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묘지도 마찬가지예요. 매장묘도 거기다가 일단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대략 평균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에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 내시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한 300에서 450 정도면 일단은 자연장지 30평 이내를 인허가하는 비용 정도는 이게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인허가를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300에서 450만 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저희들한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라 여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거는 판단을 하고 시작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자연장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았는데 아직도 물어보면 우리 지자체는 허가 안 해줘요. 안 돼요. 번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전화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그냥 지목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계획 갖고 약속하시고 가셔가지고 담당 시군구에 담당 묘지 담당자하고 한번 사회복지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네. 결정한 다음에 이제부터 절차를 밟아볼 텐데 네. 내가 개인으로 예. 했을 때 절차와 가족으로 결정했을 때 절차 다를 건데 네. 개인으로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자, 먼저 개인으로 하신다 하시면은 사실은 사전에 방문하셔가지고 상의하실 건 없지만 그렇죠. 사후 신고니까. 예, 사후 신고예요. 사후 신고예요. 장례를 모시고 나서 그냥 사진 하나 찍으시고 출력하시고 그다음에 고인분이 어떤 분이 들어가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내 땅이다 그러면 내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제 신분증 아니면 제가 제 땅에 PD님이 사용을 하신다 하시면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을 한다는 사용 승낙과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날인하고 제 신분증을 첨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간단합니다. 이 배치도 만약에 이제 임야다. 임야 어디에 우리 아버지를 모셨다, 우리 손친을 모셨다라는 배치도. 그다음에 이제 뭐 평면도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사진. 이제 모신 그 표비석이라든지 모신 그 사진.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그리고 토지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거 말고는 뭐 없어요, 사실. 만약에 내 땅에 했으면 예. 사진 찍고 사진 좀 배치도는 어떻게 받아요? 배치도는 그냥 제가 그리면 돼요. 배치도가 뭐 대단한 그런 예, 공정이 없어요. 아니라. 그리고 그냥 그 저기 임야도나 지적도 저기 출력하셔서 네.
거기에 어디쯤에 있는 좌표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요즘에 그 뭐 지도들 뭐 네이버 지도, 구글맵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위성사진. 출력하셔서 네. 거기다 표시를 하면 상관없어요. 그럼 그게 배치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럼 그냥 배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땅에 했으면 사진 찍고 예. 어차피 시군구 가면 거기에 뭐 내가 뗄 수 있는 게 바로바로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사진에다가 배치도 하나랑 사진만 출력해 가면 나머지는 현장에서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표비석을 갖다가 만들 때 돌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어떤 걸 할 때 가로 20에 세로 10cm, 20세제곱센티미터 이 손바닥만한 표비석이었잖아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사진으로 보면 이게 20인지 이게 30인지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조금 더 크게 해도 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크게 해도 자로 안 재면 공무원이 모르니까 그건 여러분들 융통성 있게 하셔라. 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그럴 수도 있다. 뭐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땅에 한 경우에는 배치도랑 사진, 나머지는 거기서 출력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내 땅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주의 승낙서, 토지주의 땅임을 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만약에 가족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사전 허가가 되는 거고 제일 여러분들 중요해야 될 게 지목이 임야 또는 전 또는 대지에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0평 아니면 또 30평 이내니까 20평을 허가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평 이상이면 다 가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허가 신청하시는 게 뭐 29평이다. 29평이다 그러면은 29평을 갖다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땅에다가. 그럼 어디 할 건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추후에 매매를 하거나 땅에 대한 활용 가치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 땅에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다. 그러면 1번지는 놔두고 뭐 매매가 잘 될 거니까 2번지 땅에 있는 곳에 자연장을 이제 조성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데 아까는 그냥 인공사진에다 제가 평면도를 그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안 되고요. 그 측량 사무실에서 이 측량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다가 할 건지 이 29평이란 뭐 30평 이내 되는 거 직선으로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럼요. 직선으로 할 건지 뭐 직사각형으로 할 건지 둥근 모양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측량을 해서 좌표 4개를 찍어주기 때문에 거의 마름모 또는 뭐 사각형 요 정도 형태로 나와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뭐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 측량 사무실에서는 그리기 쉬운 대로 그려요. 그러니까 현지를 가셔가지고 예정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묘를 개장해가지고 거기다가 하시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설계 도면이랑 그리고 측량 이제 설계 도면하고 측량하고 이제 지목이 결정이 되면 대한지적공사 지금 이름은 지금 바뀌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줘서 우리가 신청한 측량 사무실에 여기 4개를 찍어주고 여기가 이제 지목이 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세금도 틀려지는 거죠. 이후에 또 뭘 하나요? 준공 허가를 받죠. 그러면 그냥 공사하는 거네요. 공사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그래서 개발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가 일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개인은 어차피 사후 신고기 때문에 크게 일정을 두지 않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기간이 있나요? 신고 기간은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고인을 모시고 나서. 그러니까 조성한 다음에 30일 이내로 아무 상관없다는 거고. 가족으로 할 때는 뭐 이게 허가를 받는 기간 같은 게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가족으로 일단은 서류를 집어넣으시면 자연장이 되고 안 되고의 일단 기간은 한 보름 정도, 15일 이내에 그게 답변이 떨어지고요.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15일 이내에 사회복지과는 일단은 답변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발행위과하고요. 이 산림녹지과 만약에 임야라고 했을 때 개발행위과에서는 기간이 별도의 없어요. 그러면은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이후에 답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토 개발에 의한 내 땅에 추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큰 공사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묘지를나 이런 걸 조성을 하면 안 되라는 어떤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인허가가 안 돼요. 근데 그거 답변을 사회복지과처럼 15일 이내에 답변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의 이제 그 빨리 답변이 오면 뭐 보름에서 한 달 이내라고 보시면 될 별도는 없는데
처음에 그냥 스텝별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신청하고 한 보름 안에 일단은 허가가 떨어져서 공사를 한다. 근데 공사는 30평 이내는 사실은 공사를 당일이면 일주일 이내면 다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지적 공사에서 나오는 측량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한 1개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준공 검사를 하러 오죠. 그리고 준공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장을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큰 문제가 없고 이 땅이 앞으로 국가적으로 개발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없다면 그렇죠. 한두 달 정도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은 웬만한 건 다 끝나요.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걸 조성한 다음에 좀 한 달 뒤까지 뭐 준공까지 생각하면 한 2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수목장을 만약에 저희가 만든다고 생각할 때 수목장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장의 일부인데 그렇죠. 거기 나무 심은 수목장이고 뭐 꽃 심은 화초장이고 그렇죠. 잔디 심은 잔디장이잖아. 그렇죠. 저희 거의 전문가 아닙니까? 이 PD님이 IQ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 학습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를 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크게 두 가지 화초에 이렇게 하시는 건 없고요. 나무 수목을 활용들 많이 하시고요. 나무 수목 옆에 꽃나무들은 이제 조경으로 쓰는 거죠. 사실은 조경으로 쓰면서 철쭉 같은 거라든지 뭐 측백이라든지 뭐 개나리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이런 연산홍이라든지 꽃나무들을 묘소 주변에 이쁘게 좀 꾸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앞에가 평평한 자리나 이런 데가 좀 없다 보니까 나무를 사다가 식재를 해야지 하고서 하는 게 사철나무라 그래가지고 주로 항상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을 좋아해요. 수목장으로 많이 쓰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소나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뭐 주목나무, 향나무, 뭐 전나무 이런 기본적인 나무들을 많이 쓰고요. 근데 여러분들 소나무과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이제 나무 식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되게 몸살이를 많이 해요. 그런 나무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식재를 하면 좀 꾸밀 수 있고 정원처럼 이쁘게 할 수는 있는데 권해드리는 게 자연님이 하시는 게 비용도 안 들어가고 이미 나무가 많이 자라져 있으니까 고사들 염려도 없고 이 고인을 모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명 업체들이 전공이잖아요. 근데 또 이 어떻게 보면은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 꽃들을 이렇게 정원하는 그렇죠. 거는 조경하시는 분들이 전문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12년 전에 수목장이 붐이 일어나기 때에 조경을 좀 공부했어요. 제가 사전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전시장을 없앴지만 경기도에 수목장 전용 전시장을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같이 아파트로 하면 그걸 제일 먼저 제가 만들어가지고 50평 안에다가 수목장을 어떻게 조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샘플링들을 제가 그 안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장래 업체들도 이게 그 대표님처럼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수목장은 조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은 조경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업체 중에.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시거나 수목장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업체를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경을 위한 나무나 화초를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안치할 때 이걸 한지로 할지 전분으로 할지 전분함으로 할지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리고 요번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에 꽃나무라든지 나무가 없이 자연장, 그러니까 잔디장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평장 잔디장이라고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수목장보다도 평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 지금 PD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유골함을 쓸 거냐, 어떤 걸 할 거냐, 한지로 할 거냐에 대한 안장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PD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시간에 자연장, 평장, 수목장의 안장 방법들, 이 안에 내부를 어떻게 할지, 유골함을 어떤 걸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그 챕터로 하나 다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묻냐의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한번 논의한 다음에 이 안치 방법에 대해서 따로 또 한 10분, 20분
정도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금액 이거 제가 대략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으로 하면 저 같으면 영원으로도 할 수 있겠다. 뭐 노동만 있고 근데 표비속 정도는 돈 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표비상 안 하고 나무 베와서 이렇게 막 뭐 그러면 그 비용 안 들어가는 거죠. 꽃도 뭐 꽃은 사와야 돼. 아무튼 여러 가지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평균적인 금액은 있겠네요. 개인으로 할 때. 개인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안치하시는 용역까지 이제 일반 업체에다가 맡기고 표비속 정도 하시고 자리는 미리 이제 정해 주실 테니까 하관 시간 맞춰서 준비한다 그러면 한도 한 100만 원에서 주변을 예를 들어서 자갈이라든지 아니면은 표비속을 좀 큰 걸로 하고 간판석 정도 놓고 자연석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좀 한 뭐 300만 원 정도라든지 200만 원 정도라든지 이런 형태가 들어가고 나무를 식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나무를 이렇게 식재할 때 그러니까 나무를 기존에 있는 자연염을 쓴다 그러면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나무에 나무값이 제일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비싸요? 나무도 이제 보통 주목나무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뭐 구상나무과에 속하는 주목나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주에 뭐 한 2m 50, 2m 이런 거 한 2, 30만 원이면 사요. 네, 좀 2, 30만 원? 사는데 또 이송해야죠. 그걸 또 이제 식재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또 물도 줘야 되죠. 이런 부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나무를 식재를 한다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서 일단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그 나무 아래는 잔디를 심어봐야 안 자라지만 주변은 또 옛날같이 잔디를 또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비용이 얼마다 참 제가 뭐라고 답하기가 진짜네요. 영원부터 진짜 좋은 나무 쓰면 틀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괜찮게 꾸며가지고 한 4,500만 원어치 4,500만 원 정도를 이제 줘서 이제 수목장으로 이제 조경도 조금 하고 해가지고 이쁘게 꾸몄다. 이게 이제 개인으로 하던 뭐 신고를 안 하고 했다. 근데 똑같은 범위 내에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5배에서 3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왜? 아까 그 인허가 부분 측량해야 되고 설계 도면 뽑아야 되고 이런 인허가 저기 재생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금액은 개인으로 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100만 원. 그렇죠. 뭐 식재하는 거,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가족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형이 넓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인허가 비용까지 하니까 이거에서 한 2-3배? 뭐 제가 그냥 생각하기만 뭐 5-600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근데 그래도 다른 것도 좀 싸네요. 왜 그러냐면은 땅이 있고 돌들이 많이 안 들어가면 크게 없어요. 근데 또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도 한 몇 천만 원짜리 나무들도 있어요. 그건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주 이제 지금 평균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냥 간단한 묘소 나무 하나에 그냥 비석 정도 올려드리고 주변을 꾸민다 그러면은 뭐 한 몇백 정도면 웬만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옛날에 댓글 중에 하나 제가 관련된 게 있어서 한번 이거를 물어보고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 유튜브 댓글로 나라사랑님께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28평 공동묘지 묘가 2개 있는데 수목장 조성 공사비용이 얼마가 드냐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여기 사실 제가 말이 어렵더라고. 공동묘지에 있는 걸 수목장으로 조성한다라는 말이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솔직히 이 공동묘지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공동묘지의 정의부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개인의 땅에 여러 명의 묘지를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8평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사설 업체 저희가 28평만 분양 받은 거냐,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땅에 28평에 같이 한 거냐. 그렇죠. 근데 이제 내 묘가 우리 이제 선친의 묘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는 묘가 2개 있고 14평씩 해가지고 한 28평을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주체가 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다가 이렇게 개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가 수목장을 조성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일단 거기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해도 된다라 그러면 자 이런 경우 같은 공동묘지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남의 묘를
지나서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파묘하고 그 흙량을 없애고 안에 있는 부속물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화장하셔가지고 거기에 나무 식재를 갖다 옮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해서 수목장을 조절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공원묘지 같은 데에 이게 있다면 다른 뭐 우리 말고 다른 묘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비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나무를 조그만 나무 요런 뭐 측백나무를 심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2m 이상의 나무들 한다 그러면 장비로 옮겨야 되거든요. 결국 밑에 분대를 떠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아니면은 나무를 못 들어요. 2m 정도가 돼도 뿌리 있는 흙하고 같이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요. 이 비용적인 거 많이 물어보는데 비용은 수목장은 200에 맞춰라 그러면 200 할 수 있는 거고 500에 맞춰라 그러면 500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28평이니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가족 기준일 거고 그럼 최소 인허가 비용이 한 뭐 400만 원? 아까 뭐 이렇게 한 400만 원. 400만 원하고 그 실치기하고 공사한다 들어간다 그러면 다 해서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차를 밟는다면 인허가를 갚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최소한 필요하고 그 이후에 공사비는 그렇죠. 또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를 어떤 걸 쓸 건지 뭐 돌들을 많이 집어넣을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에 따라서 최종 방법과 면적과 공정이 나와야 견적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수목장에 대해서 진짜 길게 많이 얘기했는데 좀 복잡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든 절차든 방식이든이 뭐 예를 들면 봉안담에 안치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결정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업체만 결정하면 되고 그 업체 안에서 자리만 업체만 되는데 요거는 너무 결정할 게 많으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본인 주최하시는 주최자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유가족과 남은 사람들이 편한 방식, 동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수목장 혹은 자연장 안장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또 다른 장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